우리 회사에 혁신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오히려 차고 넘쳤죠. 여기 한 중견식품 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 초 이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무려 87개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왔죠. 직원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회사는 최종 5개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경영진은 이 아이디어들을 극찬하며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1년 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경영진의 극찬을 받았던 5개의 아이디어는 마치 마법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5개 중 4개의 아이디어는 검토, 보류라는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은 단 1개뿐이었죠. 그리고 1년 후 그 마지막 1개마저 파일럿 단계에서 소멸하며 살아남은 아이디어는 결국 0개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열정과 빛나는 아이디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과는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직원들은 침묵을 학습했습니다. 첫 해 87개의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열정을 불태웠던 직원들은 1년 뒤 두 번째 공모전에서는 단 23개의 아이디어만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율이 73%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율 감소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쓰라린 깨달음의 결과였습니다. 회사가 다시 확성기를 들고 혁신을 외쳐도 직원들은 이미 마음의 벽을 쌓고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과정에는 몇 개의 치명적인 관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부재와 비판의 화살입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순간 그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이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는 곧바로 비판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예산은 어떡하고? 아직 채 발전되지 않은 작고 연약한 아이디어는 새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조기에 사망하고 맙니다. 직원들은 이 연약한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작은 우산을 펼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비판의 화살을 운 좋게 피하더라도 세 번째와 네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한 검토의 늪과 남은 자원의 부재입니다. 아이디어는 끝없는 회의에 갇힙니다. 이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죠. 결정은 무한히 지연되고 담당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디어의 생명력은 점점 꺼져갑니다. 설상가상으로 혁신을 위한 예산, 인력, 시간은 모두 기존 프로젝트에 묶여 있습니다. 혁신은 남는 자원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아시다시피 남는 자원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죠. 직원은 일상 업무라는 족쇄에 묶인 채 시간이라는 벽에 갇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아이디어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어렵게 파일럿 단계까지 간 아이디어가 초기에 약간의 부진을 겪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학습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이를 실패 확정 통보로 받아들입니다.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고 실패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죠. 이것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이디어는 영원히 서랍 속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이러한 관문들은 조직 내에 세 가지 고질적인 실패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패턴, 혁신은 시간 외 업무가 되었습니다. 혁신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이나 시간이 없는 현실 속에서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새로운 혁신을 아슬아슬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며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것과 같죠. 결국 오늘까지 해야 하는 긴급한 일상 업무가 3개월 후에 성과를 낼 중요한 혁신을 영원히 압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 워크숍이 끝나면 혁신도 끝납니다. 많은 회사들이 공모전, 해커톤, 오프사이트 워크숍 같은 이벤트를 엽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파티를 즐기듯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온 것은 거미줄 친 책상과 지속 불가능한 일상 프로세스뿐입니다. 일회성 열정은 결코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시도는 0점, 오직 결과만 100점짜리로 취급하는 문화입니다. 이 저울을 보시죠. 첫 파일럿에서 실패한 아이디어는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0점, 즉 본전은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려 할까요?
결국 직원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임을 깨닫고 아이디어 제안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의도치 않게 혁신을 처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망가진 혁신 시스템은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AI 시대에 이르러서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경쟁사들은 AI 로켓을 타고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혁신을 이루며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여전히 6개월에 한 번 쥐어짜는 이벤트성 혁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끌며 녹슨 톱니바퀴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 속도 차이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고 아이디어가 살아남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계는 아이디어를 위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상 업무라는 폭풍우 속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구글의 20% 타임처럼 혁신을 위한 시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또한 실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분기별 실험 예산을 배정해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얻는 학습 통장이 됩니다. 두 번째 설계는 피드백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무한 검토의 늪을 파괴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교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제안에서 파일럿 결정까지 2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빠르게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지연 없는 무한 루프 속에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세 번째 설계는 혁신 챔피언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주인 없이 떠돌다 사라지는 고와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에게 끝까지 실행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책임과 함께 강력한 권한 오너십을 부여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끌어가는 영웅, 즉 혁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도와 검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바로 AI 도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거대한 인력, 시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마치 마법처럼 AI 도구를 활용해 아이디어라는 구름을 프로토타입이라는 황금 상자로 즉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 없이도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오랜 검토라는 낭비를 없애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는 조직. 그것이 바로 진정한 AI 혁신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나쁜 경영진이나 창의력 없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를 죽이는 나쁜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AI는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현장 직원이 AI 도구를 통해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위로 흐르고 즉각적으로 실험되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새로운 구조와 AI 기술의 결합.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혁신의 미래입니다.